여러분, 문재인 정부 때 해외 유보금이 윤석열 정부에서 들어온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일단 이 지표를 한번 보시지요. 해외 자회사 국내 송금액입니다. 2022년 1월에 보세요. 해외 자회사가 국내에 송금하는 게 2억 4,900만 불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보세요. 올해 65억 9천만 불이에요. 무려 말입니다. 65배나 급등했다고 이야기할 정도입니다. 65배. 엄청나죠? 엄청납니다. 이만큼 말입니다. 문재인 정부 때 해외 유보시켜놨던 자금을 윤석열 정부에서 끌어온다는 뜻이에요. 어떻게 끌어오냐고요?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세금 감면해 주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국내 기업이 지분 10% 이상 보유해서 배당을 받은 돈이라면 이 배당받은 돈에 대해서는 95%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겠다요. 비과세하겠다. 5%에 대해서만 과세하겠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100억을 들여오면 말입니다. 95억은 과세를 하나도 안 하고요. 5억에 대해서만 과세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업들은요. 이때다 싶죠. 이때다 싶죠. 이게 문재인 정부 때만 하더라도 이런 배당소득세는 다 과세를 했거든요. 15.4%인가요? 배당소득세가. 그러니까 계속 과세를 하는 겁니다. 물론 금액에 따라 다 다르긴 하지만 말입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에서는 이게 배당을 안 하기로, 배당소득세를 95%에 대해서 올 1월부터 과세 안 한다니까 돈이 쏟아져 들어온 겁니다. 야, 진짜 많이 들어와요. 예를 들어 말입니다. 현대자동차 보세요. 현대자동차는요. 2021년만 하더라도 6억 정도 국내로 들어왔습니다. 2022년에는 13억 달러. 13억 달러. 6억 달러네요. 그죠? 6억 달러. 그런데 2023년에는 59억 달러가 들어왔습니다. 59억 달러. 엄청난 돈이 국내로 들어왔죠. 현대자동차는 저 돈으로 뭘 할까요? 전기자동차 공장 짓습니다. 전기자동차 공장.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자본의 리쇼링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본의 리쇼링. 다시 말해서 기업에게 세금 혜택을 주면서 국내에서 쓸 자금을 그 공장 그러니까 해외에서 쓸 자금을 국내에 들여와서 쓴다는 이야기예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일단 달러가 많이 들어옵니다. 달러가. 기본적으로 달러가 많이 들어와요. 그러니 원달러 환율이 떨어지는데도 크게 기여하겠죠. 여기에다가 말입니다. 들어온 돈이 이 채권시장이나 혹은 주식시장이나 혹은 운영자금으로 들어가지 않고요. 전기차 공장을 짓는 생산자금으로 들어갑니다. 다시 말해서 돈이 일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돈이 일을 하면 여러분 일자리가 생기거든요. 일자리까지 생기는 그런 이중적인 효과까지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문재인 정부 때 기업을 적폐시했는데 윤석열 정부 때 기업이 핵심이다. 완전히 상반되는 정책을 썼거든요. 그 바람에 지금 어떻게 하든 우리 경제가 나아지려고 노력한다. 이렇게 보인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현대자동차만 끌고 들어왔을까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삼성전자는 더 많이 가지고 들어왔을 거예요. 게다가 많은 실제 말입니다. 작년 말 기준으로 보면 말입니다. 국내 기업의 해외 유보 소득이 1,126억 달러입니다. 엄청난 규모죠. 우리가 외환 보유액이
4,200억 달러거든요. 그런데 해외 유보 소득이 1,126억 달러면 이거 뭐 장난이 아닌 수준이죠. 윤석열 정부는 여기에 확실하게 핵심을 본 거예요. 그리고 그 돈을 끌어 들여오고 있는 겁니다. 그동안 말입니다. 문재인 정부 때 여러분 보세요. 2015년에 493억 달러였습니다. 그러던 것이 2020년에 797억 달러, 2021년에 902억 달러, 2022년엔 1126억 달러, 거의 2배가 넘어섰습니다. 기업을 적배시하니까 언제든지 이게 돈 들어오면 세금 때리고 그러니까 안 갖고 들어온 거예요. 그것이 지금은 효자 노릇을 한다는 뜻이에요. 결국 말입니다. 윤석열 정부는요. 이 해외 유보금을 굉장히 잘 활용하는 것 같아요. 지금 있는 현재 돈만 하더라도 145조나 되잖아요. 1126억 원, 6억 달러라는 게 우리 돈으로 하면 그 정도 되는 돈인데 이것을 말입니다. 앞으로도 잘 활용해 가면서 우리 경제가 무너지지 않게끔 막아주는 지렛대 역할을 한다. 아니 지지대 역할을 한다. 뭐 이렇게까지도 이야기합니다. 이게 문재인 정부에서 하도 핍박을 받으니 그 핍박에 대한 어떤 방어책으로 해외에다가 벌은 돈 해외에 그냥 놔뒀는데 그게 지금에는 큰 효자가 되고 있다는 거죠. 저는 이거 굉장히 높게 보거든요. 굉장히 높게 봅니다. 세계 경제가 좀 살아나기 시작하면요. 이게 우리에게는요. 큰 도움이 됩니다. 아마 이게 없었으면 환율이 뭐 1,300원이 아니라 1,400원, 1,500원 당연히 올라갔을 거예요. 그런데 해외 유보 소득을 계속 들여오니까 시장에 말입니다. 무역 수지가 적자가 나는데 달러가 자꾸 들어오는 거예요. 적자가 나는데도 과거에 이익 냈던 걸 갖고 들어오니까 그만한 효과가 있다는 뜻입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결국 말입니다. 점점 앞으로도 이제 원달러 환율의 안정화는 이제 어쩔 수 없이 오겠구나 그 생각을 또 한번 해봅니다. 물론 말입니다. 길게 봐야 된다는 것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어떻게 생각하면 참 아이러니하기는 하지만요. 윤석열 정부를 위해서 문재인 정부가 참 잘했다. 저는 그런 생각도 드네요. 이게 워낙 옥죄고 쉽게 말하면 기업들을 조져놨으니까 기업들 입장에서는 죽을 맛이었는데 오히려 그게 지금의 우리 경제에는 큰 효자 노릇을 한다는 게 참 아이러니합니다. 이게 그 기억나세요 여러분? 그 노무현 정부 때 LTV나 DTI를 도입을 했었잖아요. 그 바람에 말입니다. 금융위기가 왔을 때 우리가 한시름 덜을 수가 있었거든요. 이게 노무현 정부 때 워낙 집값이 많이 올라서 이게 LTV, DTI를 도입한 게 효과를 본 것처럼 아마 이번에도 그런 효과를 본 것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